공이타원이 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 문제를 여러분이 풀다가 보면은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문제 두 가지 유형으로 좀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타원 위의 한 점과 초점을 연결한 선분 PF, 그리고 또 다른 PF 다시 이 두 개의 선분이 중요한데 이 두 선분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2번 한번 보도록 할까? 2번 아래쪽에 보면 쪽 2번이라 그래서 거기에 똑같이 나와 있지. 거기에도 똑같이 얘를 적어주시면 돼요. 타원 PF 곱하기 PF 다시의 그 아래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구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똑같은 유형인데 하나는 최대값만 구하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고 하나는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구하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할 때는 우리 한번 볼까? PF는 선분이지. 양수야. 얘도 양수야. 양수 곱하기 양수의 최대값 구하세요 했을 때 떠오르는 개념? 산술기하평균이지. 선생님이 그랬죠?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양수 곱하기 양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산술기하평균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얘는요.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즉 어떤 상황이다? 예, 2분의 PF 더하기 PF 다시는 루트 PF 곱하기 PF 다시와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산술기하평균의 구조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서 그러면 내가 선생님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 뭐와 같다? 타원에서 장축 길이와 같죠? 그래서 2분의 장축 길이는 루트 PF 곱하기 PF 다시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최대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PF 다시는 항상 4분의 장축 길이의 제곱 이하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최대값은 뭐가 되겠다? 장축 길이를 제곱한 후 4로 나눈 값.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무리가 없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 라고 물으면 솔직히 이런 논리가 숨겨져 있어요. 자, 바로요. 산술기하평균은 어떤 경우에 최대 최소가 나오겠어? 요 동그라미 부분과 요 세모 부분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 최소를 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 빨간색 길이, 요 노란색 길이 요렇게 같은 요 상태가 최대인 경우예요. 요 상태가 바로 최대인 경우다야. 그러면 하나 더 깨고 가자면 요거는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사실 요런 논리가 있어요. 만약에 저 점이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야. 빨간색이 여기에 오고요. 노란색이 여기에 오는 거야. 즉 빨간색과 노란색의 길이가 같을 때 최대, 그리고 길이 차이가 가장 클 때, 요때가 바로 어떤 경우가 된다? 최소인 경우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야, 최소값도 구해봐 라고 하면은 요 그림을 떠올리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는 풀이에 대해서 아래쪽에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최대 최소는 요 그림처럼 구하셔도 되지만 볼까?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타원 PF 곱하기 PF 다시. 요번에는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구하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중선 정리, 일명 파푸스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
자, 중선정리 선생님이 어떻게 암기시켰어? 알파벳 아니라 율동으로 암기시켰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몇 배의? 2배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다. 이렇게 기억시켰어. 자, 다시 한번 우리 율동 따라 한번 해보자. 시작!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2배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다. 이렇게 암기했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중선 정리 한번 적어볼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배의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다 라는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풉니다. 그런데 이 개념뿐만 아니라 개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자, 그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타원이라는 녀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장축이 존재하고 반단축이 존재할 거야. 자, 반장축의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놓을 거고요. 반단축의 길이를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에서요. 이 타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한 선 있지? 이 녀석을 선생님이 한번 K라고 한번 불러볼 거야. 그러면 이 K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K라는 길이는 항상 뭐보다는 클까? B보다는 커요. 그리고 뭐보다는 무조건 작을까? A보다는 작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중선 정리와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샘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들어와서 샘플 보도록 하자. 자, 타원의 두 초점을 FF'라고 할 때 타원이 점 P에 대해서 선분 FP의 제곱 더하기 F'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우선 뭘 봐야 돼? 아이씨, 타원을 꼰다고 좀 꼬아놨네? 그럼 나는 원래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지. 양변 몇으로 나눈다? 6으로 나눈다요. 그래서 2분의 x 제곱 더하기 3분의 y 제곱은 1이다 라는 이와 같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 녀석 보고요. 초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초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초점 C는 루트 3 빼기 2.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세로형 타원이다, 가로형 타원이다, 세로형 타원이다. 자, 저 녀석만 보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요 녀석이잖아. 그런데 우리 요 녀석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는 결국에는 FP 플러스 F-P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FP 곱하기 F-P를 한 것과 같은 녀석이겠구나 라고 식을 변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뭘까? 타원에서 얘는 의미가 없어. 하지만 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얘는 항상 뭐와 같다? 거리합이 일정한데 그것이 뭐와 같다?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아닌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자. 자, 장축의 길이는 요 녀석과 관련이 돼 있지? 2b의 길이가 장축이에요. 2b는 몇 되겠습니까?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2 루트 3을 제곱했어. 그럼 몇 나오겠습니까? 12 나오겠죠. 12 마이너스 2 PF 곱하기 F-P 요 녀석의 최소값 구하래. 자, 요 녀석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최대한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결국 요 녀석의 뭘 구하라는 얘기와 똑같아?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우리 성분 PF 곱하기 PF-의 최대값 구할 때 무엇을 사용한다라고 배웠어? 산술 기하 평균 씁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P 곱하기 F-P하고 더하기 얘를 2로 나눈 값은 루트 FP 곱하기 F-P와 같다. P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 장축 길이 몇? 2 루트 3이니까 이쪽은 루트 3만 남겠네요. 자, 양변에 몸짓해주면 되겠습니까? 제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FP 곱하기 F-P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FP 곱하기 F-P의 최대값 구했더니 최대값 몇이 나오더라? 3이 나오더라요. 오, 너는 최대값이 3이야. 그러면 전체 최소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6이 나올 거다 라고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대로 풀었어. 어떤 방법? 서술형 평가 방법대로 풀었어요. 그런데 이미 선생님이 결론을 앞에 내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FP 곱하기 F-P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 4분의 장축의 제곱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서술형 평가면 다 보여줘야 되지만 내가 이미 4분의 장축의 길이야 까지 깰 만큼 이 문제를 빠삭하게 잡고 있다면 4분의 쓰고 장축 요거잖아. 제곱하면 몇 나옵니까? 10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그냥 최대값이 3이 되겠네 라고 사실은 막바로 갈 수도 있어. 이건 너희들이 공부하기 나름이야. 공부가 더 많이 되면요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을 거고 공부가 덜 되면 차근차근 중간풀이를 다 잡고 가야 될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를 봤더니 타원 1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9분의 y의 제곱은 1의 두 초점 f와 f' 타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pf 곱하기 pf' 최대값을 대문자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중선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뭐를 가지고? 이 타원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보게 되면 가로형 타원입니까? 세로형 타원입니까? 가로형 타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초점에 대한 정보를 구하려고 해. C는 루트 16 빼기 9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나옵니까? 루트 7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 되겠죠. 그리고 장축의 길이는 반장축은 4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이쪽으로는 3 그리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3 표시를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타원이 나오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7 자리에 초점이 그리고 루트 7 자리에 F라는 또 다른 초점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타원 위의 점 P 이렇게 P로 잡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는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선 정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PF'의 제곱 더하기 PF의 제곱은 2배의 자, 여기를 중점 5라고 놓도록 할게요. P5의 제곱 더하기 몇 되겠습니까? 중선 정리하면 얘 몇 되겠어요? 7. 그죠? 왜?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루트 7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은 값이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타원에서 얘는 써먹을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써먹을 거다? 얘 대신 시작. PF 다시 플러스 PF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PF 다시 곱하기 PF 다시 얘를 대신 써먹을 거다 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2배의 P5의 제곱 더하기 14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 녀석 구하려고 합니다. PF 다시 더하기 PF 얘는 뭐와 같다? 장축 길이와 같다. 장축 길이 몇입니까? 8이지. 이만큼의 길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8의 제곱 88의 64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배의 PF 다시 곱하기 PF는 2배의 P5의 제곱 더하기 14. 나 양변
2로 나눠버려야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나누면 32 마이너스 PF 다시 곱하기 PF는 P5의 제곱 더하기 7이다 라는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려는 건 요 녀석의 뭐야? 최소값이거든. 맞아요. 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이잖아. 얘만 빼놓고 다 넘겨버릴 거야. 즉 얘만 이쪽으로 넘어오고 나머지가 다 이쪽 갔어.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넘겼다 치고 PF 다시 곱하기 PF라는 나의 목적이 되는 요 녀석 넘겼다 치고 나머지 거 모두 다 넘깁니다. 32에서 7을 빼면 몇 나오니까 25 마이너스 P5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즉 나는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데 얘는 얘랑 같아. 맞죠? 그리고 얘는요. 변동 곱하기 변동이야. 자, 변동 곱하기 변동. 변하는 것 두 개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쉬워? 아니면 고정된 값에다가 변하는 값 하나밖에 없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이 쉬워? 얘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5의 범위를 알아볼 거야. 이 P5는 아까 가르쳤죠? 뭐보단 크고 뭐보단 작다 항상?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양변을 제곱합니다. 9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9보다는 작다. 그리고 여기에 25를 더해버릴 겁니다. 부등식의 각변에 25 더하면 얘 몇 나옵니까? 16. 얘 몇 나옵니까? 25 더하면 9.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요 값이 바로 PF 다시 곱하기 PF인데 요 녀석의 범위는 9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구나. 요 값이 바로 스몰 m이 될 거고 요 값이 바로 대문자 m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몇이 나온다? 답은 25가 나오겠다. 뭐 요렇게 정리가 돼. 네. 그러면은 저기 같다를 계속 붙여서 내려왔어요. 같지 않죠. 원이 아닌데. 등호가 붙을 수 없죠. 원은 얘랑 얘랑 같잖아. 맞아? 근데 얘는 타원이거든. 항상 이 길이는 얘보다는 크고요. 얘보단 짧을 수밖에 없어요. B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P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네네. P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P가 꼭지점으로 갈 수도 있죠. 잠깐만. 선생님 착각했어. 미안해요. 맞아요. 등호 붙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미안해. 최대값, 최소값 되려면 등호 붙여야지. 맞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등호 붙여나가는 거. 선생님 혹시 아까 실수했지? 개념 잘못 하나 한 거 있지? K. 거기 등호 양쪽에 붙이세요.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 거기 중선 정리로 푼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네모 박스 안에 그림 넣어준 거 그거 K 붙이세요. 미안해. 맞아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요런 상태거든? 네. 요런 상태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정석적인 어떤 서술형 평가로 풀었을 때 보통 정답지에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풀이야. 여기까진 됐지. 그런데 우린 되게 바쁘잖아. 맞아? 서술형 평가를 가르쳐야 되니까 선생님이 요걸 가르치기는 했는데 얘가 만약에요. 그냥 객관식으로 나온 경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객관식으로 나온 경우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슬쩍 흘려줬던 바로 그 개념입니다. 자, 타원이 있어요. 3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와 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루트 7과 루트 7이 있지. 자, 선생님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얘가 최대값을 갖는 경우는 P가 여기에 오는 경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P가 여기에 오는 경우야.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최대값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요 길이 한번 구해볼 거야. 자, 보자. 얘는 루트 7이죠. 맞습니까? 얘는 3이죠. 그러면 요 길이는 이제 몇일까? 구해봐야겠네. 몇 되겠습니까? 얘는? 4. 4? 잠시만. 9에다 7에다 얘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는 4고 요 길이는 4. 그래서 최대값은 4 곱하기 4 해서 16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아까 슬쩍 흘려드렸던 말이 있었지. 최소값을 구하는 그림은 어디에서 만들어져?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최소값은요. 바로 저 P라는 점이 여기에 왔을 때 생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이제 요 길이 여기에서 최소값이 생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4에다가 얘 뭐야? 루트 7을 더한 거지. 맞아? 얘는 4에다가 루트 7을 더한 값이고 요 길이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 4에다가 루트 7을 뺀 거지.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16 빼기 7에서 몇 나옵니까? 9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 9야. 그러므로 답은 25가 될 거야. 빠르게 풀 때는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객관식의 답만 체크할 때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과 타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타원의 관계를 좀 비교하자면 이겁니다. 원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배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배 확장했을 때 생기는 도형이 바로 타원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라는 요런 타원 되겠습니다. 단 타원이 되기 위해선 a와 b의 값은 절대로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자, 만약에 A랑 B랑 같으면 선생님 어떻게 되는데요? 이건 뭐가 될까? 원이 돼버리기 때문이야. 되겠습니까? A와 B가 같지 않아야 한다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진짜로 이런지 타원이 되는지 자취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니 자취가 보이네요. 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배, y축의 방향으로 b배한 점들의 자취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요 점들의 자취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점을요 P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얘를 P라고 놓도록 할게요. 나는 지금부터 P의 자취를 구할 거야. 그런데 이 P는요, 요게 위에 있는 점들을 X축의 방향으로 A배, Y축의 방향으로 B배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요 위에, 이제 원 위에 Q라는 점이 있다라고 칠 거야. 그리고 요 Q라는 점은요, X, Y, A, B, 요럴까? A, B, 이와 같은 이미 어떤 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요 녀석으로부터 그럼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겠구나 요런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요 녀석을 어떻게 한대요? A, B를 이미 써먹었구나 다른 거 써야겠다. MN 요런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A, B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MN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요 녀석을요 X축의 방향으로 A배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AM이 될 거야. 되겠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배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N에다가 B를 곱하면 되니까 얘는 BN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자취 문제는 항상 출발하는 문자는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스몰 y로 둡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매개 변수는 누구야? m이야, n이야, a야, b야. 매개 변수는 누구지? 예, m과 n이 매개 변수예요. a하고 b는 여기에 문자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얘는 특정 숫자. x축의 방향으로 2배, y축의 방향으로 3배 이렇게 물리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실제 변수는 얘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소거해야 될 변수는 넘겨버리면 a분의 x로 바꿔줄 거다.
죽여버려야 될, 소거해야 될 매개 변수는 b분의 y로 바꿔줄 거다라고 이렇게 식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보여? m과 n 두 개가 보이지. 그럼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한 개 필요하다. 그 관계식이 m과 n의 관계식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 2를 지금부터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m과 n 자리에 각각 얘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겠네. 이것이 바로 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인데 얘가 바로 뭐야? 우리가 원하는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지. 맞나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a배, y축의 방향으로 b배 하면 원은 이와 같이 타원이 된다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취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아, 채원이. 네. 채원이 교재 신청? 네. 열심히 하세요. 답 내신 분은 답을 알려주세요. 얘는 자취문제 풀이법 3단계로 그대로 적용하면 풀리는 문제 되겠습니다. 답은 40. 아니에요. 같이 갈까? 시간 줄까? 조금 예, 좀 더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x축 위의 점 A와 y축 위의 점 B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4일 때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B의 자취의 방정식. 자,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확정이 됐어요. 이 자취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이때 P 플러스 Q를 구해라. 결국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나 지금부터 이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봐야겠어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이 P는요,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한대. 자, 그러면 내분점을 표현해야 되면은 A와 B의 좌표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AB를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가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A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얘가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밖에 없어. 뭐라고 넣으면 좋겠어? A, 0. 내가 B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Y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밖에 없으니까 얘는 0,B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고, 선분 AB의 길이가 4를 쓰니까 두 점 가지고 거리 구합니다. 루트. 거리 차이는 A니까 A의 제곱, 거리 차이는 B니까 플러스 B의 제곱을 한 값이 4이다. 여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래요? 요게 보이는 이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분점 공식을 써볼 거예요. A에서 B 방향이죠? A에서 B 방향으로 3대1로 내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다시요. A에서 B 방향이니까 0에서 B 방향이죠? A에서 B 방향으로 3대1로 내분 요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점 P의 자체의 방정식인데 항상 출발하는 문자는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스몰 y로 쓰는 겁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개 변수는 뭐야? A와 B지. A는 어떻게 소거할 것인가, B는 어떻게 소거할 것인가 식을 보고 만들어야 돼요.
자, 요 녀석. 얘는 계산할 필요 없죠. 얘는 계산할 필요 없죠. 결국 A는 몇 X? 4X.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 B는 몇 되겠습니까? 3분의 4Y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겠네요. 1단계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단계로 들어갑니다. 매개 변수가 A, B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사이에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1개 필요하다. 그 한 개 요 녀석이지. 근데 루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막바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6이라고 치고 이제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래, A 자리에 4X를 대입하면 16X의 제곱이 될 거고 B 자리에 3분의 4Y를